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붕어영의 썰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브루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선풍기를 이제 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은 좀 오만 것 같고 선풍기는 꼭 트시기 바랄게요. 저도 지금 틀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브루드링 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브루드링이 뭔지 아시죠? 그 퀸이 이제 적의 유닛한테 이제 기생충 좀 싸가지고 그 딱정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 유닛입니다. 자, 바로 사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고전인데요. 고딩 때 자동차 학교 나와서 자동차 정비, 도장, 지게차 굴삭기 따고 기능 경기 대회에서 자동차 페인팅으로 수상한 적이 있지만 이 직종에서 일을 해본 결과 사람들이 너무 꼰대적이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최근엔 아웃백에서 서브시직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라도 나온 애들은 현대도 들어가고 대기업고 중견 들어가서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더라고요. 전역하고 비전 없는 비정규직 일만 하며 지금은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성공하고는 싶은데 의욕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혼자 독립해서 아웃백 일만 하고 있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갔다 오신 거죠? 브루드님. 군대는 갔다 오신 거죠? 종일님 오늘 사연 없습니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대놓고 얘기할게요. 오늘 많이 좀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서 어떻게든 영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학교라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 공고 아니에요? 공업고등학교. 공고 안에 자동차 학과 아닙니까? 보통 자동차 학교라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통 공고 안에 자동차 학과가 있겠지. 공고에서 자동차 학과 나와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전문대로 진학을 안 했어요? 그 님도 아실 텐데 요즘에 고졸로 대기업 문 뚫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아실 텐데 그래서 최근 돌아가는 거 보면 초대자 나와가지고 뭐 산업기사나 다른 자격증 몇 개 따놓고 학점 잘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데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불들인 또래 나이 친구들도 모르진 않을 텐데 왜냐하면 님도 공고를 나왔지만 공고에서도 물론 그 산하 채용 형식으로 대기업에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극소수잖아요. 요즘엔 사람 인원이 별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처럼 산학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 측에 몇 명씩 좀 뽑아달라. 그땐 될 줄 알았다고요. 기능대회 입상한 선배들도 기아 들어가서 그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신 혹시 몇 등급인지 좀 말할 수 있겠어요? 내신 같은 거, 내신이나 출결 같은 거. 고등 졸업하고 나서 고교 3년 동안 뭐 출결, 뭐 결석 있으면 결석, 뭐 지각 있으면 지각, 조퇴가 있으면 조퇴, 아니면 내신 같은 거, 고교 전체 내신 몇 등급인지 그것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좀 구체적으로 하다야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또 좋은 이제 해결책을 또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기능경기대에서 이렇게 입상까지 할 정도면 학교 생활을 그냥 좀 놀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능반이라 학교 공부 안 하고 대회 연습만 하고 출결 깔끔하고 성적은 개판이에요. 5, 6등급.
답 나왔네요. 답 나왔어. 일단 님한테 일단 자신감을 심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님은 나은 게 님 나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놀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걸 님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팩트로 설명드리자면 님 나이 때 그냥 노는 애들 많아요. 24살이잖아. 24살이면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저도 놀았기 때문에. 그 나이 때 놀았기 때문에 논 사람들 많을걸요. 그 나이 때 뭐 취업하거나 일한 사람보다 논 사람들이 더 많아. 님 주변에 보면 24살 비슷한 또래 애들 보면 솔직히 말이 대학교 다닌다고 하지만 대학교가 뭐 돈 봅니까? 아니잖아요. 돈 쓰잖아. 대학교 다녀도 노는 건 노는 거거든요. 뭐 대학교 공부 하루 왼종일 붙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는 언택트 사회라서 인강 듣잖아요. 대학교도 인강 수업 듣잖아. 그래서 시간이 나만 돌아요. 나만 돌고 요즘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알바 자리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웃백도 구하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브로드리님. 알바도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메로나 때문에 그 보통 아르바이트 자리가 보통 식당이잖아요.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알바생들을 많이 채용은 안 해요. 근데 너는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그런데 님은 아웃백이라 뚫고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 애들도 많아요. 아웃백 다 일을 못 해본 애도 많아. 그 나이 때 알바 하나 안 해보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못하는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님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님은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하는 성격인 것 같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하고 빈둥빈둥. 아니야, 그냥 제가 그래도 있잖아요, 브루드님. 그래도 님이 한참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경어를 쓰고 싶어요. 존칭을 쓰고 싶어. 약간 지금 반존칭 같이 들리겠지만 그래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리를 못 잡, 뭐 좋은데 취업을 못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일단 아르바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랑고시는 하는구나. 입에 풀칠을 하는구나.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마인드를 좀 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브루드니님은 브루드니님이고 학교 선배는 선배예요. 브루드니님 하나 얘기해줄게. 님 그 같은 고등학교 선배들 뭐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사회 나가잖아요. 볼 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볼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 동문 뭐 선배 후배 아니면 같은 고등학교 동기 동갑내기들 사회 나가 자주 봅니까? 얼굴도 까먹을걸요 아마? 뭐 동창회나 뭐 이렇게 개모임 같은 거 안 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학교 갈 때나 뭐 선배 후배 뭐 1년 선배니까 뭐 깍듯하게 모시고 학교 다닐 때야 뭐 1년 선배 2년 선배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겠지만 밖에 나가면 한두 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사회 나가면 한두 살 정도는 그냥 친구 먹어요. 친구 먹습니다. 왜냐 보면 뭐 님도 이제 저 자동차 정비에서 일해봤겠지만 막 띠동갑 기본이잖아요. 일해보니까 뭐 띠동갑도 있고 아니면 띠띠동갑 거의 우리 아버지 뻘 삼촌 뻘 엄마 뻘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잖아. 맞죠? 그래서 뭐 한두 살 많은 건 티도 안 나는 거야 이게.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분들 입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24살이나 25살 24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피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40 한 중반 넘어가신 분, 그분들 입장에서는 30 이전이면 다 똑같이 보여요. 다. 그래서 뭐 학교 선배들이 뭐 기아 들어가고 뭐 자동차 들어가고 그거는 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브루드니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저 사람들 얘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 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팩트로 얘기해줄게. 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갔다고 해서 님한테 뭐 인맥을 해가지고 뭐 사내 추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길을 뚫어 준다거나 뭐 취업 정보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현재 있습니까? 뭐 자기 나면 내가 너 넣어줄게, 추천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그분은 좀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주고받고 잘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저기 갔다는 것 뿐이지, 가고 나서 저 사람이 뭐 저기 아직까지 저기서 일하지, 어 일하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관두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상 뭐 기아 장소 들어가도 기아 본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기아 가끔 공고 같은 거 보내준다고요. 그래도 그 선배는 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 님은 님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님은 님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님이 좀 실수하신 게 있어요. 브루드니님. 실수하신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 안 한 건 실수입니다. 네, 모리스님 어서 오세요. 큰 실수입니다. 님 고졸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요. 생산직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폭이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 고졸도 석화,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좀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한 10명 중 10명 들어가면 한 명이 들어가. 한 명이 고졸로 들어가고 나머지 9명은 보통 초대절 들어가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SK 하이닉스도 만약 10명 뽑잖아요. 그러면 주세어 보면 9명이 초대절, 1명이 고등학교. 웬만해서 고졸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막상 영양 뽑아도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한두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거죠.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요즘 기업들이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기왕이면 좀 학벌 좋고 학점 좋고 자기 집 몇 개라도 또 딴 사람은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설령 내가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안 뽑히는 것 같아, 브루드니? 왜 안 뽑히는 것 같아? 나이 때문에 안 뽑히는 거 아니고 취결 때문에 안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응? 브루드니 잘 들으세요. 이미 나이 걸려가지고 안 뽑히는 게 아니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안 뽑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출결이 안 좋아서 안 뽑히는 게 아니에요. 출결은 좋아요. 객은 좋아.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졸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네. 자, 첫 번째 출결. 님 출결 좋다고 했죠. 객은 출결. 그리고 입상 경력, 기능 경기대에서 상 받은 거. 근데 보통 기능 경기대에서 상 받은 거라면 금운동 중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것 중에 뭐 입선, 가작 이런 거 솔직히 소용 없어요. 뭔가 좀 제대로 스펙을 쌓으려면 금운동, 금상, 은상, 동상, 금운동 중에 하나 받아야 돼. 그래야 이걸 좀, 이 사람이 좀 하는구나, 이거 인정받을 수 있지. 그 밑으로 받으면 솔직히 별로 입상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금운동 정도 받아야 돼, 금운동. 여기 보면, 이 보면 수상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금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잖아. 그럼 크게 못 살린다. 그리고 하나 더, 내신.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에요. 내신. 뭐 자격증이야. 지금부터 따가지고 하나씩 채운다고 하지만 내신은 채울 수가 없잖아요. 복구가 안 되잖아요. 내신은 어떻게 다시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닐 수 없잖아요. 이미 졸업장 딴 이상 고등학교 다시 재입학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안 되잖아.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신과 출결. 내신 출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고등학생 고졸이 만약에 서류 냈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내신하고 출결, 입상 경력 세 가지. 왜냐면 고등학교 때 자격증 따봐야 기능사, 그러니까 기능사 말고는 못 딴단 말이에요. 근데 기능사는 사실 크게 안 쳐져요. 보통 자격증 쳐주려면 산업기사 이상. 왜냐하면 님도 아시겠지만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는 굉장히 넘사입니다. 기능사 4개 있어도 산업기사 하나를 더 우대합니다. 기업에서는. 좀 괜찮은 기업 같은 데 보면 보통 뭐 전기 같은 거 전기 산업기사 이상, 가스 산업기사 이상,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이렇게 산업기사 최소 맞으면 산업기사 이상 이 정도 걸어놔요. 그러면 님은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럼 님은 전략 어떻게 짜겠어? 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님이 지금 뭐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요. 취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그러니까 님이 지금 방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힘든 이유가 뭐겠어? 목표가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취업도 전략입니다. 취업도 게임이에요. 게임이라 생각하면 돼. 전략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거든. 빌드를 짜야 되거든. 그리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날아야 되거든. 프로게이머들 보면 자기랑 상대할 사람들 미리 리플레이 확인하고 그 사람 빌드 다 확인해요. 왜냐? 그걸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잖아. 현대사회 뭡니까?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 정보전이고, 격투게임 같은 것도 상대하기 전에 그 사람이 플레이를 다 봐요. 콤보 넣는 거나, 뭐, 캐릭터 운영하는 거, 상성 같은 거 다 맞춥니다. 그거를 알고 대처하는 거, 모르고 대처하는 거는 실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뭐 게임 경기 대 뭐 스포츠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브루디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취업 어디를 가야 될지를 먼저 잡아야겠죠. 아무데나 갈 겁니까? 브루디님 아무데나 가고 싶어요? 아무데나 가기 싫으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상 아무데나 가려면 갈 수 있으니. 근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괜히 욕만 먹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힘든 거 아니까 가기 싫은 거잖아요. 왜냐? 이 아웃백 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에서 이미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자동차 정비 가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가보니까 내 나이 또래 애들은 한 명도 없고 나이 훨씬 더 많은 30분 이상의 사람들만 있고 그분들 같이 일하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나이를 무시하고 일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현타가 밀려왔으니까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동차 정비가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괜찮은 일인데 이 일하는 것도 사실 적성이라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일해보고 아 이건 나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잘한 거예요. 오히려 안 맞는데 혹시 참고 일하면 나중에 병이 생겨. 차라리 일해보고 이건 난 도저히 오래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이 걸릴 때 조금이라도 나아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게 낫다.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걸 비난할 사람은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어느 데 취업을 할지를 알아야 돼. 이 자동차 쪽 취업하고 싶잖아. 자동차 쪽. 나랑 물리. 아 근데 취업할 곳도 있잖아요. 한 군데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정해놔야 돼. 취업할 기업도 한두 군데 정해놓으면 안 되고요. 기본 50군데 이상. 네.
정해놔야 돼요. 50군데 너무 많은 것 같죠? 근데 요즘 해야 돼. 요즘에 보면 대기업 있잖아요. 들어간 사람들. 뭐 한 번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요즘에 좀 좋은 데 들어간 사람 막 150군데, 200군데. 심한 사람은 600군데까지 낸 사람도 있어. 아니, 한 군데 제대로 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대기업도 있잖아요. 기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기아 자동차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험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여러분 취업할 때 그 내가 목표라는 기업 한 군데 두 군데 정해놓고 거기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비리하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좀 생산직인데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기업,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 내보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리스트는 다 뽑아야 돼요. 사실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거는 왜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지 아세요? 자, 이것도 팩트로 얘기해 줄게요. 님 아까 망치 한 대 맞은 거 같잖아. 한 대 더 때려줄게요. 속이 시원하도록 더 때려줄게. 사실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없잖아요. 왜 없겠어? 관심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잖아. 관심을 가져봐요. 그 기업이 어떤 일을 만들고, 어? 어떤 일을 하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노조가 있고 없고 위치가 어디 있으며 몇 주 몇 개 되면 이렇게 관심을 조금씩 가져봐. 그래도 가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내가 어떤 기업이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하고 그냥 감나라 배나라 멀리서 쳐다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계속 이제 회사 정보 같은 거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돼. 가만히 있는데 가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 관심도 안 기울이는데 가고 싶은 데가 있을까?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고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기업이 대기업인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많고 중견기업은 엄청 많습니다. 왜 국내 천대기업이야, 천대기업. 천대기업이 들어가면 거의 웬만하면 중견 이상이에요, 중견 이상. 천대기업 중에서 님이 아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천대기업에만 들어가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중견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연봉을 초과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님이 자동차라고 했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넓게 가지셔야 되고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괜찮은 기업이 어떤 거 있는지 찾아봐야 돼. 일단 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괜찮은 데라고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쪽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뭡니까?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있어? 지금 많이 드는 데가 어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엠코. 엠코는 근데 좀 요즘 많이 받으니까. 유사한 기업, 뭐 스테코, 스템코 이런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 너무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관심 안 가지잖아. 그러면 취업 보고 나와도 내야 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러면 자동차는 뭐 기아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뭐 GMDO 이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완성차에서 자동차의 모든 과정을 못 만들어요. 그냥 지금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는 그냥 부품만 수급해가 자기들이 조립하는 것 뿐이야. 부품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품만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조립만 하는 거, 조립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 어디겠습니까?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1차 벤더 몇 개인지 아세요? 현대차에 납품한 2차 벤더는 500개 돼, 500개. 1차 협력회사만. 근데 자동차 1차 협력만 정직원을 들어가도 연봉이 굉장히 큽니다. 완성차도 연봉이 크지만 1차 밴드만 들어가도 1차 밴드가 거의 완성차의 복지 한 80% 이상을 따라가거든요. 급여 체계나. 그래서 1차 밴더 들어가도 한 연봉이 4천 중반 후반 넘어갑니다. 생산지 기준으로. 물론 잔업을 하느냐 특근을 들어가느냐 상여의 차이는 분명히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일은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 자동차 부품사는 이런 데 있구나 우리 동네. 아니면 뭐 철강 이런 데가 있고 철강 1차 밴드는 이런 회사가 있구나. 알아놔야 돼 이거를. 알고 그러면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잖아. 그럼 이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발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찾아보면 뭐 포스코 학교 쓰기, 생산지 학교 쓰기, 현대제철 학교 쓰기 다 있어요. 찾아보면 돼. 근데 이걸 왜 님이 안 찾아보냐 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니까. 아니 관심도 없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관심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특히 브로딩이 착각하는 게 있어. 그 나이 때 착각하는 거 하나 얘기해줄게. 페트퐁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망치 세 번째 망치 들어가요. 보통 저 나이 때 착각하는 저 나이 때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하는 걸 바꿔야 돼요. 그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 입에 맞는 일은 절대 없어. 근데 저 나이 착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적성이 맞는 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오래 못 버티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지원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관심을 가져서 내가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뭐 첫눈에 반하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걸 뭐 연애라고 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그런 거야. 막 처음에 보자마자 그 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별로 내 스타일 아니었는데 자꾸 얘기하고 뭐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오래 가죠. 연애에서는 얼굴에 막 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막상 처음에는 별로 서로가 별로 서먹서먹했는데 자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귀는 경우 더 잘 많고 더 오래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외모에 혹해서 사귀게 되면 나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실망하잖아요. 막상 사귀고 나면 콩같이 깨지잖아. 아무리 외모에 혹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뭐 연애랑 제가 좀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그러니까 님은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이 나이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업, 노릴 수 있는 기업.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약간 관심을 가져가지고는 안 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저 나이 때 애들은 적성을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것만 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적성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막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오히려 불행한 경우가 더 많아요. 현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불행한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뭔지 얘기해 줄까요? 음악하고 미술이야. 보통 음악 미술이 적성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맞잖아요. 자기가 노래 연주하는 거 좋아해. 막상 그걸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 보면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졸업해가지고 하고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전혀 그 일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어이가 없잖아. 야, 너 그림 좋아하는 거 좋다며 왜 그리는 거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림을 그냥 취미로 그릴 땐 좋았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거만한 스트레스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음악을 그냥 혼자서 막 듣고 연주하는 건 진짜 좋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전공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현실이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야. 막상 음악으로 뭐 회사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음악 하는 것도 다 돈이 들고, 집이 가난하면 뭐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뭐 가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 돈도 못 벌고, 뭐 언더에 살동하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인 벽에 자꾸 치이고 치이다 보면 못 하거든요. 아무리 꿈이 좋아도. 왜냐, 우리가 꿈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 피부로 체감하잖아요. 피부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나이 아닙니까? 책임질 나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앞가림 해야 되잖아요. 앞가림 해야 되거든, 앞가림. 맞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저희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그 보답하는 게 뭐냐?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는 것도 보답이겠지만, 우리 앞가림대로 우리가 사회적 구성원으로 여건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앞가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만 바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돈, 돈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아시겠죠? 돈 들어가는 거 많잖아. 돈 들어가는 거 많고, 돈 벌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왜냐?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만 해가지고. 맞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뭐 움직이고 하려면 차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세금이 나오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월세, 그리고 휴대폰비, 관리비. 누구 보고 내라고 합니까? 나보고 내라고 하잖아요. 그 매달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매달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누구한테 대신 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지출해야 되는 돈, 고정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그걸 마련을 못 하는 거야.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1년 돼봐. 사람 미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거 막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고 밥 사 먹을 돈 없고 월세 내라고 자꾸 독촉하고 그래 계속 해봐요. 그래도 미술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음악이 좋아요? 그래도 음악 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원에서 굉장히 뭔가 침해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어도 좋아하는 걸 못 느껴요. 오히려 그걸 원망하게 돼. 아,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이거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이쪽 바닥이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했으면 그나마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렇게까지 월세 안 밀릴 텐데,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르더니 아셔야 돼. 뭔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사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은 거를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살아야 돼. 그게 필요한 거야. 부르더니. 그러면 내가 별로 그렇게까지 살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취업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 내가 한 번도 뭐 제철에 대해서 관심 안 가졌지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꿈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야. 무슨 뭐 철강 공장에 가는 사람은 원래 쇠바를 먹고 싶어서 갑니까, 그러면?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반도체 지독하게 관심 있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공무원 합격한 사람도 공무원 공부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 존나게 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단한 명도 갈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할 사람.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이것저것 다 겪어버리니까 공무원한 직장이 없다더라. 공무원 얼마나 좋냐. 월급 따박따박 오르고 정년 보장되고 나중에 연간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95% 이상이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아니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준비하신 분들도
원래는 고등학교 때 공무원 생각도 안 했던 사람 태반이야. 근데 현실의 벽이라는 거. 내가 나와보니까 취업이 정말 안 되더라. 그리고 공무원한 만한 직업이 없더라. 이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갖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는 걸 내가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공무원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공무원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난 공무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님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억지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정을 들이고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다 보면 찢어진 소리가 들린다고요?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관찰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됐습니다. 모리스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목표 설정을 하고 꿈을 정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을 정해서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어떻게 내가 스펙을 짜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다 보입니다. 일단 그게 중요해요. 목표 설정.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지금 좀 좋은 기업 가려면 고졸 가지고 힘들 겁니다. 브리디님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나마 공고생이 가장 갈 수 있는 게 공고생이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기업 생산직이에요. 그게 제일 잘 가는 거잖아요. 아니 공기업 공무직 요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대를 나와야 돼요. 전문대를. 오늘 사기당할 뻔한 썰입니다. 유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시고 현실적으로 받아보세요. 관심도 가지고 찾아보고 좀 대한민국 괜찮은 기업을 가려면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야 되는지 학점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세요. 그러면 좀 뭔가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네, 돈에 들어갔습니다. 모리스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절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미 4월달이기 때문에 4월달이기 때문에 폴리텍 같은데 지원하고 싶어도 아마 내년에 지원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전문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본인이 진로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그래도 이거를 어린 나이 때 깨닫는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어린 나이 때 이거를 그래도 정신이 번쩍 뜨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나이 먹어도 정신이 번쩍 뜨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나이 30 넘어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다가 나이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야. 근데 지나고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그래도 건질 게 많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가능성 있는 분야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찾아보고 정보도 찾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파고들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민 사연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본인 앞으로 인생 사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 사연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